매주 화요일 자동차와 교통에 관한 필수 정보 꽉꽉 채워드립니다. 김필수의 교통시대.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서울 시청역 사고 말이죠. 예. 경찰이 급발진 아니다, 운전 조작 미숙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예. 근데 이거 말고 급발진 주장한 사고 또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 실질적으로 서울시청 앞의 사건도 뭐 과실치사로 결정이 됐지만 본인이 아직도 급발진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인은 뭐 정확히 나왔지만은 또 그 이후에도 계속 급발진을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급발진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존재는 하지만은 그 10건 중에 9건은 본인이 면피용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워낙 사건에 관련해서 자문을 해주다 보니까 또 급발진 용기를 맡으면서 수백 건 공개하는 것도 굉장히 많은데 네. 이 보게 되면은 요새 이제 5, 6초 만에 끝나는 사건 같은 경우에 보면은 본인이 가속 페달 밟았는지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패닉 상태 멘붕이 됐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이 상태에서 사건이 끝나고 나오면은 뭔가 필요하니까 그냥 급발진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실제로 많아요. 그래서 10건 중에 9건인데 요새 보면은 하루가 멀다 하고 급발진 사고 본인 주장한다. 어제도 그랬었고요. 예.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본격적으로 얘기 나누기 전에 방송 전에 들어온 청취자 여러분의 질문 꽤 있거든요. 그것부터 해결해 드려야 되겠습니다. 3929님 질문입니다. 2015년식 소렌토입니다. 최근에 휴가지에서 오르막길 오르는데 시속 80km가 넘어가니까 속도가 나지 않았습니다. 경사진 곳에 정차해 있으면 뒤로 밀리는 느낌도 들고요. 여름이라 차가 기운이 딸리는 건지 쉽게 어디를 점검해야 될까요? 일반적으로 차가 뭐 한 가지 특성만 나타나서 일정 구간에서는 잘 나가고 일정 구간에서 속도 안 난다든지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엔진하고 변속기의 궁합이 안 맞아서 변속기 시스템에 대한 것들을 손을 보게 되면은 이 어느 정도 수리가 되는 경우도 많은데 지금 이 경우 보면은 이 운전자분은 뭐 언덕 올라갈 때도 좀 밀리는 것 같다라는 부분들은 엔진 자체에서 힘이 덜 나온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2015년식이면은 벌써 거의 뭐 연식으로 10년째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주행 거리도 됐을 거고 또 이 소렌토 하게 되면은 아마 디젤 차일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네. 근데 아마 엔진 쪽을 좀 손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인젝터에서 뿜어주는 양이라든지 또 엔진의 제어에 대한 부분들 보통 이제 가솔린 엔진도 그렇고 디젤 엔진도 그렇고 오래 쓰다 보면은 출력이 자꾸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예. 전체적으로 엔진 중심으로 해서 각종 부품 교환이나 청소라든지 클리닝 같은 걸 많이 해줘야 되니까 한번 전체적으로 엔진에 대한 손을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뭐 달릴 때도 달리기 성능에 대한 것들도 좀 어떤 사람은 그렇게 뒤에서 끄는 느낌이 든다. 그러니까 네. 밟아도 예전에 비해서 차가 왜 안 나가지? 내가 컨디션 느낌이 그런가? 아니면 차가 더 무거워졌나? 막 이런 느낌이 들 건데 언덕도 그렇게 밀리고 네. 느낌이 그러면은 전체적 출력에 대한 것들이 초기에 비해서 떨어질 수가 있어서 엔진을 중심으로 해서 좀 부품 교환이나 전체 점검, 연료 공급부터 필터부터 시작을 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또 오래되게 되면 카본 찌꺼기가 많이 껴요. 그렇겠죠. 예, 밸브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그래서 그런 부분의 청소까지도 한번 충분히 고민을 해서 엔진 중심으로 한번 이 클리닝을 또 청소를 한번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083님 질문입니다. 차에서 시큼한 냄새가 나요. 식초 냄새 비슷한데 요즘 덥다고 에어컨만 켜고 환기는 안 해줘서 그런 걸까요? 느낌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본인 차는 본인이 아무리 냄새나도 본인이 몰라요. 그게 항상 익숙해 타니까.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외부인이 한번 탔을 때 차가 이상한 냄새나 그게 진짜 냄새인 거예요. 네. 그래서 외부인 처음 탔을 때 차에 냄새가 난다고 좋아라고 얘기하면 진짜 클리닝하고 좋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에어컨 필터 갈고 또 바닥에 매트 먼지가 바닥에 너무 많거든요. 뺑글뺑글 돌거든요. 네. 그 먼지 털고 또 이 마른 젖은 수건 같은 걸로 대시보드부터 먼지 한번 쫙 닦고 예. 그런 거 한번 청소해 주게 되면은 차가 깔끔해지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청소해도 불구하고 냄새가 이상한 냄새 들어온다. 근데 차에서 나오는 냄새를 가지고 초유의 고장님으로 알 수가 있어요. 예. 지금 이렇게 식초 냄새다 그러면은 식초 냄새는 대부분 이 배터리 쪽에 황산이 약간 노출되거나 그러니까 이제 배터리 수명이 많이 되면은 이런 냄새가 날 수가 있어요. 네. 만약에 달콤한 냄새가 나면은 냉각수가 새는 겁니다. 네. 냉각수 부동액이죠. 예. 부동액 냄새가 새면은 그 설탕 뜨겁게 되면
단냄새 나죠. 단내. 달고나 같은 거. 예, 달거나. 그 단내가 바로 냉각수거든요. 네. 그래서 나는 느낌, 냄새 나는 거 보고요. 차의 특성을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무탄한 냄새다 그러면 전선이 과열됐다든지 전선에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네. 또 실제로 간혹 이제 고무탄한 냄새 중에서는 타이어 쪽에서 올라오는 경우도 있어요. 타이어가 무리가 돼서 타이어가 과열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렇죠. 냄새를 갖고 차의 고장 유무를 미리 확인한다라는 측면인데 지금 일단 식초 냄새는 주로 배터리 쪽에서 뭐 예를 들어서 전액이 일부 나온다든지 뭐 그런 것도 수명이 다 됐다든지 그런 것도 되니까 혹시 들으시는 청취자분께서 혹시 배터리 간 지 한 3년 된 거 아닌가? 3년 됐으면 수명이 다 된 겁니다. 네. 그래서 과감히 가셔야지 한 방에 가는 게 배터리입니다. 그러니까 네. 예고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시동 한 번에 일발 시동이 안 된다라든지 전조등에 이 불밝기가 좀 어두워졌어 등등 이런 것들이 이제 배터리 수명이 다 됐다는 뜻도 있는 건데 예. 그런 전조 현상을 느끼기도 좀 쉽지는 않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3년 됐으면 배터리 교체해 주는 게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자동차와 교통에 대한 모든 궁금증 받고 있습니다. TBS 앱 또는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보내주시면 김필수 교수께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자, 전기차 화재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말이죠. 새벽에 충남 금산의 주차터에서 전기차 화재가 있었는데요. 또 인천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는 뭐 너무나 지금 전국을 충격에 몰아넣었고요. 40여 대 불에 타고 100여 대 피해받고 네. 아파트 전기수도 다 끊기고 이거 전기차라서 피해가 더 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지금 제가 정신이 없습니다. 바쁩니다. 이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방송이나 이런 것도 그렇지만은 정부 정책 자문이 워낙 많고요. 그래서 네. 뭐 지자체나 아니면 중앙정부에 촉구를 하는 것도 많아요. 일단 제가 이제 전기차 협회도 맡고 있다 보니까 이런 관련해서는 예전부터 이미 예고됐던 부분들이에요. 대한민국은 도심지의 70%가 아파트 같은 집단 거주지 특성입니다. 땅덩어리 좁으니까요. 빌라나 연립주택 같은 집단 거주지 특성이 많기 때문에 주차장은 지하로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하 주차장에 지하 충전소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네. 이런 조건을 갖추고 있는 나라가 유일하게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다른 소방서에서 소방청에서 지하 충전소가 있어 그러면 알레르기 반응이거든요. 예.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번에 불난 거 보시겠지만은 소방차 못 들어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물 공급이 제대로 안 되니까 이동용 수조를 전기차 불타는 걸 놓아야 되는데 넣지도 못하니까 실질적으로 8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전기차 포비아가 생기면 안 되는데 지금 말씀드리면은 전기차 거부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이 생기고 있어요. 전국 뭐 예를 들어서 입대위라 그러죠. 예. 입대위에서 보통 요새 전기차 주차를 못 시키게 만든다든지 아파트 주민들이 말이죠. 맞습니다. 들고 일어나갖고. 그렇죠. 그리고 충전 시설도 빼라 뭐 등등. 네. 이게 왜냐 공포가 많이 늘어나는 것이 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차 100대 이거는 보험 처리하면 돼요. 예. 문제는 바닥에 이제 지하로 들어오는 게 수도 전기 다 들어오거든요. 예. 불나게 되면은 다 소실이 되니까 네. 지금 이 아파트 다 전체 한 거의 500세대 되더라고요. 예. 방랑 생활하고 있거든요. 예. 이 폭염이다 보니까 예. 그리고 또 중요한 게요. 1000도씨 온도로 몇 시간 동안 이 문제가 되면은요. 구조에 문제가 생겨요. 안전검사 다시 받을 수 있어요. 안전검사 그러면 다시 받을 재산상의 수 있을 손실인데 정도로. 예. 이거 누가 보상을 해줄 거예요? 예. 정부가 해줄 거예요? 지자체가 해줄 거예요? 차주가 해줄 거예요? 예.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그제 그 며칠 전에도 주말 시간에도 연락 오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20년 만에 자기가 집을 아파트에 마련을 했는데 예.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문제 생겼을 때에 대한 거. 그래서 이 정부가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런 불안감이 없게끔 지하 충전소에 문제가 없게끔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불이 나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불난 원인도 지금 찾고는 있지만은 국가에서 아마 결론 쉽지 않을 거예요. 저도 사건 사고 이런 거 많이 들어가서 해주는데 이 전기차는 온도가 1000도씨까지 올라가니까 온도가 너무 높아서 예. 이 원인 물질까지가 다 녹아내려 버려요. 증거가 증거가 별로 안 없어요. 남는 거죠. 그래서 전기차 관련은 10건 중에 7, 8건이 국가에서 해서 원인 불명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온도가 워낙 높았어요. 예. 이번에도 나온 거 보면 완전히 뼈대도 녹아내릴 정도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도 들어가서 자문해 주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쉽지 않아서 그렇게 되면 또 애매모호해질 거고 네. 일단 전기차에 대한 불만, 불안 또 불신 이런 게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으니까 정부가 네.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하 충전소에 있는 완속 충전기 3,000기가 이 과충전 방지 기능을 다 넣어야 돼요. 일단 전기차 화재 요인 중에서 가장 큰 요인이 뭐냐면은 과충전 시켜서 그렇습니다. 과충전.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서둘러서 이런 어떤 공포스러운 님비 현상이 생기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정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는데 정부가 좀 더 나서야 돼요. 서울시청 앞 사건은 9명 사망자가 생기면서 너무 희생자가 많다 보니까 매일 경찰서청에서 브리핑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이 유독가스 흡입해서 10여 명 정도 약간만 저거 했었지 특별히 다른 문제는 없었는데 이게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인천시하고 국토교통부가 네. 발벗고 나서야 되겠네요. 근데 이게 전국에 중앙정부가 나서야 돼요. 그렇죠. 전국 똑같은 국토교통부. 상황이라는 거. 네. 그리고 똑같은 조건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지하 주차장에서 똑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그렇죠. 거. 예, 그것에 대한 두려움을 근본적으로 없앨 수 있는 안전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네. 수가 있습니다. 방금 전기차 화재 과충전이 가장 그 네. 위험한 경우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 인천 사고는 59시간 동안 가만히 세워뒀는데 갑자기 폭발했어요. 네. 어떻게 이런 게 생겼을까요? 전기차는요 세워두고 혼자서 불나는 게 제일 많습니다. 아, 그래서 보통 이제 언론에서 나오는 것 중에서 충전 중에 화재 생겼다 이런 얘기 하는 것 중에서 거의 그런 경우가 없어요. 그게 뭐냐면은 자 충전 중이라는 게 꽂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 충전 중으로 보이는데 차주가 충전이 다 돼도 케이블을 안 빼본 거예요. 네. 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차가 이미 너무 완충되고 남았는데 그렇죠. 완충되고 이제 끝났는데 케이블을 안 뽑은 거예요. 예. 뽑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장면이 있다 보니까 화재가 생기면 충전 중 화재 이렇게 나오는데 충전 중 화재가 없어요 거의. 그래서 어떤 화재는 지금 완충 후 그렇죠. 케이블 안 뽑은 완충전. 거지 똑바로 네. 그냥 주차장에 있는 거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원래가요. 그 상태 불난 거기 때문에 이번에 인천 쪽에 있는 아파트 불난 화재도 2, 3일 지난 다음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 완전히 충전된 다음에 불날 수도 있고 또 이 사람이 이 차를 가지고 잠깐 어디 갔다 왔대요. 예. 그래도 완전 충전된 거에서 벗어나진 않거든요. 예. 또 한 가지 화재 요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또 한 가지는 배터리 셀의 불량이에요. 배터리 셀은 이 배터리를 이루고 있는 기본 단위를 셀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셀 자체를 제작사에서 배터리 제작사에서 잘못 만든 불량 셀일 수도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자 셀은 정상인데 내가 전기차 운행을 할 때 예전에도 제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전기차 운행할 때 침수도로 지나가지 마세요. 네. 또 과속 방지턱 바닥에 치지 마세요. 이런 말씀 드렸거든요. 네. 그 차를 운행을 할 때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면은 셀 자체가 이 안 좋은 열화 조건이 가중이 되면서 나중에 화재가 생길 수가 있어요. 예. 그런 요인이 배터리 셀의 불량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인이 전국에 그 네. 과속 방지턱 다 좀 재정비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또 예전에 칼럼 쓴 것 중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과속 방지턱은 긍정적인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이 어린이 조금만 좀 보호구역이나 낮추면은 그렇죠. 좀 낫죠. 그리고 차폭 속도에 따라서 법규화돼 있어요. 네. 이 과속 방지대 폭과 높이가 정해져 있고요. 그다음에 그냥 놔두면 안 되고 꼭 그 위에다 도색을 해서 눈에 띄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국도 가보시게 되면은 아무것도 껌껌한데 다 지워져 갖고 도색 지어지죠. 폭이나 높이 틀려가지고 차 바닥 친 경험 다 있으시거든요. 예. 전기차는 바닥 치면 안 돼요. 큰일 나죠. 이게 누적되면은 화재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원인이 두 가지인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요인은 과충전시키지 말아라. 그것만 방지해도 이 전기차 화재를 몇 분의 1로 낮출 수가 있어요. 네. 근데 그 부분을 정부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너무 늦장 부리고 있다는 거가 네. 왜 아파트마다 난리가 나고 있는데 정부가 빨리 좀 서둘러야 된다고 촉구하고 싶습니다. 지금 그 전기 배터리 셀의 불량 가능성을 잠깐 지적해 네. 주셨는데 이게 독일 고급 벤츠 차량 아닙니까? 네. EQ인가요? 네. 네. 근데 이 배터리는 중국 제품이라고요? 맞습니다. 중국 제품이에요. 중국 제품인데 중국의 전기차 수준 높은 거 아실 거예요. 네. 근데 문제는 중국산 배터리가 주로 LFP 리튬 인산철 배터리라는 게 있고 이 대한민국 3사에서 서방에 공급하는 것은 리튬 이온 배터리라서 이 LFP NCM 배터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벤츠에 들어간 거는 중국 NCM 배터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중국은 강하게 LFP 배터리라고 그랬잖아요. LFP는 기술 난이도도 좀 떨어지고 네. 에너지 밀도도 떨어져요. 대신 가격이 좀 싸고 내화성, 화재에 대한 거 견디는 강도가 좀 강합니다. 네. 근데 이게 중국의 주력 제품이고 네. NCM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서방의 강점이에요. 근데 이건 좀 고급이고. 그렇죠. 근데 그 고급을 중국산을 쓴 거잖아요. 네. 그래서 NCM은 기술 난이도가 가장 어렵습니다. 네. 근데 이 중국산하고 우리하고 비교를 했을 때 우리나라의 NCM 배터리 기술이 훨씬 높아요. NCM, 니켈, 예. 코발트, 망간.
그렇죠. 네. NCM이 니켈, 코발트, 망간, 약자를 해서 전체로 3원 개 리튬이온 배터리 이렇게 저희가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이 배터리를 쓴 거에 대해서 저도 이제 기자분들 계속 하루에 몇십 명 지나오니까 물어봅니다. 아니 고급 프리미엄에다 왜 중국산이 NCM을 넣었을까요? 네. 그래서 그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중요한 이유를 몇 가지 말씀드리면은 이 글로벌 시장에서 배터리에 대한 부분들은 서방에서는 대한민국 제품 제일 많이 써요. 예. 왜 믿을 수도 있겠지만은 리콜이나 여러 가지 문제도 확실하게 할 수가 있고 예. 기술 수준도 높아요. 근데 중국산은 독일하고 중국, 러시아하고 가깝습니다. 예. 왜냐면은 중국에 이 여러 가지 제작사 공장들이 다 있거든요. 네. 또 중국 내에서 판매도 많이 되고 있어요. 중국에서 많이 팔아야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관계가 나빠지게 되면은 부담스럽거든요. 중국 거 써줘야죠. 중국 거 써주는 거예요, 거꾸로. 서로가. 이제 근데 이제 문제는 고급 프리미엄에 왜 이거에 의구심을 가질 만한 배터리를 썼을까라는 것들. 지금 쓴 거는 그 배터리 10위에 해당되는 배터리 회사인데 NCM 배터리 811이라고요. 네. 811이 뭐냐면 80% 니켈, 네. 11은 코발트 망간이 10%씩 들어간 거예요. 아, 네. 그래서 622, 811, 9.5.5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올라갈수록 난이도가 높은 거예요. 네. 에너지 밀도가 높은 겁니다. 네. 811 정도 되면은 굉장히 좋은 NCM 배터리거든요. 네. 이걸 왜 중국산 썼을까라는 부분들은 제가 지금도 별로 좋게 보진 않죠. 물론 원인에 대한 거 아까 국가수 조사에서 나오겠지만 나올 원인 가능성이, 불명일 가능성이 굉장히 네, 적다. 너무 이렇게 볼 수가 높은 있죠. 온도였기 때문에. 맞습니다. 근데 중국에서 이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이 화재 위험이 있다, 리콜을 했다 이런 뉴스가 있던데. 맞습니다. 예. 네. 저도 그 얘기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같은 차종에 중국에서 리콜을 할 정도면 벤츠도 그거를. 근데 왜 문제가요. 가만히 이게 이제 놔뒀을까요? 그런 거예요. 연식이 변경이 되거나 같은 배터리 있어도 뭐 언제부터 언제인데 예를 들어서 자 2005년 2024년 1월 1일부터인데 이 배터리가 2023년 12월 20일 거예요. 10일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리콜 안 해줘요. 네. 그래서 그렇게 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빠졌다고 제가 얘기 들었거든요. 네. 근데 빠진 게 실제로 문제가 없어서 빠진 게 아니라 이제 그런 것들도 잘 들여다봐야 돼. 이거는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잘 들여다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전기차 탁송 중에 화재가 난 일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국산차. 저도 이 영상 봤어요. 예. 전기차를 예, 견인차에 실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가고 있는데. 예, 위에 올려서 예. 전기차 가고 있는데 전기차 뒤에 안에서 불이 나고 있는 거예요. 배터리에 불이 붙은 거죠. 황당한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전기차는요 불나는 종류가 내연기관차 좀 틀리다 그랬잖아요. 예. 세워놔도 하루 이틀 후에 세워놔도 불이 날 수가 있고요. 네. 또 충전이 다 끝난 다음에 불 날 수도 있고 네. 지금 이 경우에도 제가 보기에는 셀 자체가 문제가 됐다고 보고 있어요. 예. 접촉 저항에 문제가 생겨서 뭐 분리막이 파괴가 됐다든지 그래서 차 지금 들어서 이동시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전기차 이게 탁송 중에 화재 난 차하고 네. 오늘 새벽에 충남 금산에서 그 불난 전기차하고 다 같은 회사 제품인데요. 예. 국내 회사. 근데 배터리가 어디 건가요? 국산인가요? 그거는 국산이에요. 아, 네. 국산인데 같은 배터리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네. 국내에서도 배터리를 두세 군데 걸 써요. 예. 차종에 따라서 왜 안정되게 한 군데만 쓰면 불안하지 않습니까? 예. 두세 군데 걸 나눠 쓰기 때문에 둘 다 국산 배터리예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어느 나라 배터리 간에 화재는 생길 수 있다는 거. 근데 화재에 특히 취약한 배터리가 따로 있을까요? 딱 그런 건 없어요. 아, 네. 그런 건 없는데 일단은 이 NCM 배터리보다 LFP 중국산 에너지 밀도가 떨어지는 게 내화성, 불을 견디는 강도, 화재의 빈도수는 훨씬 적습니다. 그러나 에너지 밀도는 많이 떨어지죠. 네. 그래서 어느 나라 배터리 어떤 배터리가 화재가 많이 생긴다 이런 거는 없어요. 예. 그리고 종류도 파우치형, 원통형, 각형 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어느 게 더 문제가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없어요. 근데 소비자들이 차를 네. 살 때 이 전기차 뭐 회사만 볼 게 아니라 이 모델이 배터리를 어떤 제품, 어떤 걸 썼는지 알려줘야죠. 구체적으로 좀 들여다볼 필요가 그래서 있겠네요. 소비자가. 국토교통부가 이번에요 배터리 안정성을 이제 진행을 하면서 어떤 배터리가 들어간지 국민에다 알리는 부분들이 나와요. 예.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 입장에서는 고가차 몇 천만 원 아닙니까? 예. 이거 사면서 속에 핵심 시스템이 뭐가 썼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예. 사실 차 브랜드만 알고 예. 그 속에 엔진이 어디 거, 변속기 어디 거 아는 분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이 전기차만 하더라도 배터리가 너무 핵심이니까 40% 가격에 예. 어디 거 정도는 나와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죠. 우리가 물건 살 때 뒤에 뒤집어 보면은 원료가 다 나와 있잖아요. 예. 그리고 어디선 써 있죠. 예. 왜 자동차는 그게 없을까요?
있어야죠. 있어야죠. 그리고 브랜드 가지고 국가가 어디에서 만들었다라는 것도 모르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저희 전문가들은 대부분 다 알거든요. 차종을 보면 이거 어디서 만든 거, 몇 년산 어디서 만든 거 이렇게 이제 아는데 일반인들이 전무하잖아요. 좀 더 알 권리 측면에서 자동차를 사면 이게 전기차만 해당되는 게 내연기관차도 그렇고요. 안에 좀 핵심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엔진 배수기 어느 산 이런 것들 있죠. 네. 배터리 어디 거 그리고 최종 조립 어디 거 예.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 놓으면 소비자가 살 때 많은 정보를 주면 그만큼 투명해지겠죠. 그러면 말이죠. 소비자가 이제 전기차를 사는데 배터리가 뭐 중국산의 무슨 회사 제품의 무슨 NCM 예. 뭐 형식이다. 뭐 이런 걸 이제 알았단 말이에요. 예. 아니면 국산 뭐다. 그럼 어떤 게 요게 좀 더 안전한 배터리구나. 요건 아니고 이걸 좀 비교 평가할 수 있나요? 아직까지는 어려워요. 그 비교 평가하는 단체도 없고 전 세계에서요. 그럼 왜? 알아도 근데 중요한 거는 알아만 하네요.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는요. 예.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게 좋죠. 예. 왜? 그나마 조금이라도 정보를 들을 수가 있고. 예. 그래서 자동차 제작사가 배터리나 핵심적인 부품을 쓸 때 좀 더 고민해서 만들라는 얘기죠. 그렇죠. 아무나 끄고 희석시켜서 똑같은 방식이라도 겉모습만 하지 일단 말고 국산이 더 제대로 좋죠. 만드니까요. 대한민국 중국산보다. 메이드 인 코리아는요. 예전에 제가 그 생각이 납니다. 30년 전에 심지어 자동차의 관련 정비라든지 관련 공구들 있죠. 예. 또는 계측기 이런 예. 것들이 메이드 인 저팬, 메이드 인 저머니, 메이드 인 USA. 예. 지금 최근에 들어와서는요. 예. 그 선진국 하나도 안 써요. 메이드 인 코리아예요. 와. 메이드 인 코리아가 계측기도 그렇고 품질 너무 좋고요. AS 너무 잘 되고 네. 최고예요. 최고. 앞에다 K자 붙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K 붙은 게 최고입니다. 공구도 지금. K 공구네. 제일 좋아요. 예. 지금 외국 거 절대로 안 사. 왜 비싼 걸 씁니까? 우리 게 더 좋고. AS 잘 돼 있는데. 네. 예. 그런데 전기차 화재가 통계적으로 보면 내연차 화재보다 조금 적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한 번 났을 때 무서운 거죠. 고지고대로 믿지 마시고요. 예. 자, 실제로요. 요새 많이 늘어나는 게 하이브리드 차 많이 판매되잖아요. 네. 하이브리드 차 화재가 늘어나고 있어요. 네. 왜 점점 많아지니까. 대수가 늘어나니까. 근데요. 1년에 우리나라 2,600만 대, 차중에 2,000만 대 이상의 내연기관차인데 1년에 전기차 화재 건수가 4,500에서 5,000 건이에요. 하루에 12건에서 13건 생겨요. 진짜 많이 생기죠. 전기차. 아니요. 일반 모든 차가. 일반 모든 차. 모든 차가 하루에 12건 생겨요. 예. 근데 내연기관차가 이렇게 하루에 뭐 10여 건 생긴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만은 전체 전기차 등록의 30%가 10년 이상 된 차예요. 네. 근데 전기차 10년 이상 된 거 거의 없거든요. 네. 다 최근 거잖아요. 예. 최근 거에서 발생하는 빈도가 내연기관차가 비슷하면은 이게 누적이 돼서 오래되면은 이 화재 비율은 급증할 수밖에 없거든요. 더 늘어난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내연기관차는 불나도요. 내가 소화기 가지고 어느 정도 버티거나 끌 수도 있어요. 심지어 예. 또 엔진에서 번지는데 시간이 걸려요. 네. 골든타임이 길어서 여유가 있습니다. 예. 근데 전기차는 바닥에서 연기임이 올라오면요. 빨리 피해야 돼요. 빨리 피하는데 불이 확산이 되게 되면 문제가 있으면은 약간 몇 초의 시간적 여유가 있다라면은 주변에 불이 안 붙을 수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해서 차 놓고요. 빨리 도망가서 119 연락하는 게 최고입니다. 전기차 불나면 몇 초의 문제고 예. 내연기관은 몇 분. 몇 분의 문제죠. 그래서 골든 타임이 짧아요. 네. 그래서 전기차는 뭐 소화기가 끄고 이런 거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소리고요. 되죠. 그리고 배터리 팩이 굉장히 단단한 구조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바깥에서 아무리 좋은 금속용 소화기를 쏘더라도 안에 안 들어가니까 의미가 없습니다. 아예. 네. 그래서 못 꺼요. 네. 문제는 아까 그 인천 청라 쪽 아파트 쪽에 소방차가 못 들어가고 예. 물도 제대로 진입 못하니까 이동용 수소 설치도 안 되고 네. 그래서 끄는데 8시간 반 걸린 거예요. 예. 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기차는 예방 차원에서 불이 발생하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그리고 안전한 배터리 개발에도 더 노력을 해야 되고 정부나 지자체가 지금 후속 조치 특히 이제 님비 현상 그 네. 전기차가 공포스러운 대상에 대해서 지금 아파트마다 전기차 입주민들 주차 못하게 하고 충전기 빼라 이러면 큰일 납니다. 지금 몸싸움 나는 단지도 있어요. 그래서 왜냐 같은 입주민들이잖아요. 예. 나는 전기차 갖고 나는 입주민끼리. 없다. 예. 내가 왜 불이익을 받아야 되는 이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거 누구 책임이에요? 정부 책임인 거예요. 싸움질을 누가 시킨 거예요. 정부나 지자체가 책임을 지고 해줘야 되는데 보급에만 촉진시키면 안 돼. 제가 전기차 협회장이라고 했잖아요. 네. 보급만 하면 안 되고 네. 안전에 대한 것들을 점검을 그렇죠. 해서 국민이 믿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자, 매주 화요일은 김필수의 교통시대 자동차와 교통에 대한 필수 정보 짚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전기차 화재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네. 김 교수께서 그
내연기관 차량이 화재가 조금 더 많다. 전기차보다 통계 이렇게 언론에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조금 좀 들여다볼 부분이 있다. 전기차는 전부 신차들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연기관 차는 노후 차량 많고 뭐 오래된 30% 이상이 10년 이상 된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이 정도인데 그래서 똑같은 수치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전기차 자체는 5년 이내인 게 거의 대부분이고 네. 또 말씀드린 대로 전기차도 오래 쓰다 보면은 배터리 충격도 가고 긁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 생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노화되면 될수록 내연기관이고 전기차가 화재 건수가 늘어나요. 네.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내연기관차 대비해서 확산 속도 빠르고 골든타임이 짧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위험성은 공포거든요. 예. 거기다가 화재 건수도 늘어난다 생각해 보면은 이게 지금 뭐 내연기관보다 비율이 적다. 그런 식의 어떤 양적으로 보면 안 되죠. 네. 그렇군요. 네. 네.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신뢰성 높게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하 주차장에 충전소가 있는 나라는 우리뿐이 없거든요. 네. 근데 이제 미국이나 뭐 노르웨이 이런 천국이잖아. 다 아파트가 아예 없거든요. 거의 다 땅덩이 개인 넓은데 주택이니까. 높이 질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개인 주택이고 옆에다가 그냥 위에다 충전기 위에다 놓고 네. 그리고 문제 생기면 한 대만 불나요. 네. 그것만 불나는 거죠. 그거 와서 끄면 돼요. 네. 근데 중요한 게 우리 같이 지하 주차장에 5,000대 10,000대까지 있는 데 있거든요. 하나 불나죠. 네. 그러면 거기 싹 타는 거고요. 네. 유독가스 나오면 아시겠지만 그 유독가스가 몇 번 들이키면 엎어집니다. 네. 굉장히 위험해요. 네. 거기다가 온도 높아서 다 소실되죠. 아파트 축까지도 문제가 되거든요. 네. 이런 부작용에 대한 것 이번에 인천에 나는 사고가 이제 그런 부분이어서 네. 다들 그거 아파트 사는 분들 입대의 분들이 보고 공포감을 느낀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일선에서 난리가 났는데 정부도 그렇고 너무 조용하지 않습니까? 예. 대책만 세울 거예요 계속? 앞으로 대책 발표한다 그러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책 뭐 세우고 있는지 또 국민이 잘 모르는 그리고 거. 대책을 하면은 전문가들 왜냐 우리나라는요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그 분야를 정확하게 하고 외국의 좋은 사례를 벤치마킹하면요 그보다 더 좋을 수가 없는데 네. 본인이 전문가라고 생각하면 나라 망해요. 공무원들이. 본인들이. 네. 저 예를 들어 대통령이 전문가라면 안 되죠. 예. 용병수 사람은 좋은 사람 써야 되는 거죠. 네. 분야별로. 그래서 그 부분들은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왜 정책의 방향이 그렇게 실패한 게 너무 많고 저도 정부 자문해 주면서 정책을 많이 만들어 주는데 분야별 전문가를 써야 돼요. 지금 이번 문제도 전문가들 공무원들이 모여서 머리 맞대는 게 아니라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저도 그래서 제가 요새 서울시 보내주고 환경부터 정부다 보내주고 지자체들 있죠. 네. 요청이 오는데도 다 해주고 있거든요. 네. 또 국회에서도 어제도 연락 와서 국회 차원에서 싸움질 하지 말고 이런 민생 법은 빨리 만들어라라는 얘기를 싫은 소리하고 그 기능 발휘를 못하니까 문제래도 지금. 네. 국민들이 그런 걸 좀 잘 지켜봐 주셔야 되는데 그 충전 시설, 전기차 충전 시설 이 문제도 완전히 처음부터 다시 들여다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제가 소급 적용하라는 이유가 이 전국에 있는 아파트에 있는 31만 기 완속 충전기 한 25만 기 정도가 들어가 있어요. 지하 충전소에 네. 다 완속입니다. 근데 완속 충전기는 급소가 틀려서 전기차에다가 전기 에너지 줄 때 제어 기능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제어 기능이 있으면 너 80만 줄게 그래서 80만 먹어 해서 80만 채우면 불 안 날 거예요. 예. 근데 그 기능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마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전기가. 근데 전기차는 끊을 수 있는데 전기차 끊는 사람 봤어요? 안 끊잖아요. 받아 먹을 수 있는데 받아 먹죠. 플러가 안 뽑죠. 예, 안 뽑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기서 끊게끔 만들기를 작년에 이미 정부하고도 회의를 해서 다 그렇게 합의를 봤어요. 근데 문제는 새로운 완속 충전기에는 이 기능을 지금 넣고 있습니다. 네. 근데 넣는 것도 지금 문제가 있어요. 제대로 안 넣으니까 지금. 근데 그러면 기존에 설치돼 있는 31만 개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아파트에서 불안해하는 것도 그것 때문에 불안하거든요. 싹 다 갈아야 되는데. 갈아야죠. 네. 그러면 보조금 책정을 해서 빨리 서둘러서 단계별로 해서 이 충전기에다 기존의 완속 충전기에다가 과학 충전 방지 기능 장치를 넣어야 되거든요. 네. 그거 놓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네. 지자체나 중앙정부에서 특별 예산 편성을 해서 국민의 불안감 없어야 되고 네. 또 한 가지는 추가로 말씀드리면 자 외부에서 입주자가 충전을 가득 해가지고 예. 아파트 안으로 들어와서 주차시켜서 그럼 불 나야 안 나요? 그거 날 수 있죠. 예. 그것도 막아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런 정책을 지금 줬어요. 분야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례나 중앙정부 측면에서 또 각 아파트마다 입대위에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네. 예 무작정 전기차 주차 못해 있는 충전기 다 빼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예 법은 법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러는 거를 지키면서 안전하게
좀 믿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이런 정책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하에 있는 충전 시설을 지상으로 옮기는 문제는 어떤가요? 문제 없어요. 문제는 없는데 지금 현재 이제 이 100가구죠. 100가구 이상 되는 아파트는 신축 아파트 5%. 예. 그러니까 100면 중에 5면이 충전기가 있어야 돼요. 예. 그리고 기존에 지었던 건 2% 예. 2면입니다. 근데 불안해 가지고 지하 충전기를 지상으로 올리는 건 뭐라? 왜 아파트 내에만 있으면 돼요. 예. 그렇게 해도 장소만 있으면 하면 돼요. 근데 요즘 그 지상에 아파트 주차장 없는 아파트들을 많이 짓잖아요. 전부 지하로 없죠. 들어가는. 지상은 차 한 대도 못 넣게 하죠. 그런 데가 많죠. 예, 그리고 이제 몇 대만 되면 되려 보기만 싫고 그리고 몇 대가 주차를 못 하잖아요. 다 지하를 뚫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땅으로 내려가는 위로 올라가는데 위로는 못 올라가니까 땅으로 내려가는 수밖에 없는 게 대한민국의 실정이고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건 인정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럼 인정한 상태에서 뭘 할 것이냐를 생각을 해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전기차 화재. 그 운전자들이 전기차를 가지고 있는 운전자들은 어떤 걸 숙지해야 될까요? 좀 고민을 좀 많이 지금 요새 이제 싸움이 많아지다 보니까 네. 눈초를 많이 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전기차 소유자분들 죄가 있는 거 아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정부가 촉진시킨 거고 첨단 장치고 무공해고 그거에 대한 인센티브를 준 거고 또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돼 본인들. 왜? 일반 배출가스가 안 나오잖아요. 네. 탄소 배출이 없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운행을 할 때 말씀드린 대로 예전에 그런 말씀 드렸죠. 과속 방지턱 바닥에 치지 마세요. 젖은 손으로 충전하지 마세요. 또 예를 들어서 침수도로 지나가지 마세요. 차가 노후되면 셀 자체에 문제가 생깁니다라는 부분도 말씀드렸고 또 한 가지는요. 배터리 셀이라는 것이 이제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해서 4개의 요소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보통 오래 쓰다 분리막이 터진다게 되면 그게 바로 열폭출이 일어나는 지름길이거든요. 네. 가장 중요한 게 그리고 셀이 수백 개 수천 개가 직병렬로 연결돼 있어요. 네. 근데 셀 자체 균형이 잘 잡아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BMS라는 시스템을 가지고 균형을 잡아줘요. 네. 그래서 셀의 이 안정성 있죠. 네. 이거를 좋게 해주기 위해서는 배터리를 다 쓰고 한두 번은 배터리를 다 쓰고 가득 충전하는 습관이 있죠. 네. 그러면 정리가 좀 많이 됩니다. 완전 방전. 완전 충전. 완전 충전인데 충전도 한 80-90%. 네. 그래서 우리 휴대폰도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려요. 100% 보다. 휴대폰을 계속 쓰고 7-8% 남을 때 꽂는 분들은 습관적으로 꽂거든요. 네. 그러면 꼭대기에서만 놀면은 밑에 부분을 못 쓰니까 나중에 굳어지면은요. 네. 배터리를 동시 통화 시간이 확 줄어들어요. 예. 그래서 그럴 때는 이 휴대폰도 완전히 방전될 때까지 쓰다가 예. 그리고 꽂아서 끝으로 올리는 거 있죠. 그러면은 배터리의 기능이 굉장히 좋거든요. 예. 전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바닥까지 썼다가 한 20%까지 예. 썼다가 한 80-90%까지 충전하는 것도 간혹 한두 번씩 해주시면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전기버스는 화재 위험이 없나요? 이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있죠. 전기버스도 화재 생깁니다. 대한민국에서 사용하는 전기버스 2대 중에 한 대가 중국산입니다. 네. 아실 거예요. 그래서 네. 2억 이상의 보조금이 중국 쪽으로 간다. 그래서 국내 활성화시켜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품질 대비 가성비가 너무 좋습니다. 근데 중국산 전기버스가 많이 안 나는 이유는 중국산 버스는 LFP 배터리가 탑재돼 있어요. 성능은 떨어지지만 화재 위험은 조금 적은. 훨씬 적습니다. 네. 그래서 이 에너지 밀도 떨어지는데 버스나 트럭은 공간이 넓으니까 무거운 거 집어넣어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 집어넣어도 승용차는 들어갈 공간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LFP가 들어가 있는 게 중국산 전기버스고 그 대한민국에 사용하는 2대 중에 한 대가 그런 차다. 그래서 전기버스는 상대적으로 이 화재의 가능성이 좀 떨어진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죠. 네. 전기차 충전 방식도 나라마다 다르잖아요. 틀리죠. 이게 아직 주도권 싸움이시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테슬라가 NACS라고 미국 자동차 충전 표준이라고 얘기합니다. NACS라 그래요. 그걸로 미국 시장을 섭렵을 했어요. 네. 근데 그 전에 CCS1이라는 충전 타입이 있어요. 유럽. 예.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요. 예. 미국도 대한민국도 CCS1을 표준화해서 CCS1이 평준화시키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일본은 초기에 차데모라는 방식을 썼는데 지금 많이 무너졌고요. 네. 그리고 중국은 전 세계 전기차의 반을 쓰거든요. 네. 중국은 GBT라는 충전 방식을 가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만의 방식으로. 그렇죠. 네. 나를 따르라. 나를 안 따르면 중국은 들어오지 마. 네. 라고 하고 있는 게 그래서 주도권 싸움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개라고 보시면 돼요. 중국은 GBT를 네. 주로 쓰고 있고
또 우리나라, 유럽, 또 미국도 일부 CCS 타입.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테슬라를 주도를 해서 미국을 평정을 하면서 넓히고 있는 NACS 방식. 네. 이 세 가지가 지금 제일 많이 쓰이는 방식이다. 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직 누가 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쓰려면은요 중간에 연결시키는 일종의 어댑터 있죠. 네. 그걸 꽂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타입을 맞춰서 쓰는 수밖에 없습니다. 플러그 모양이 달라지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니면서 앞에 끼워서 또 꽂는다고 꼭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게 불편하죠. 그러니까 아직 전기차 운행할 때 불편한 게 뭐냐면은 자기 충전 타입의 충전기를 찾아야 되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충전 컨소시엄마다 이 회원 가입이 다 틀리기 때문에 이 카드를 대여섯 장 가지고 다녀야 돼요. 예. 그러니까 내가 전국에 다닐 때 이 충전기가 어디 컨소시엄이지 그러면 그 중에서 카드 뽑아서 그걸로 돼야 돼요. 예. 이걸 우리나라 이 버스 카드식으로 하나로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정부에다 촉구하는 게 야, 그만 좀 열심히 해서 대한민국 기술 좋은데 하나의 카드로 좀 해라. 예. 라고 얘기하고 충전 타입은 말씀드린 CCS 있죠. 예. 그게 거의 대한민국 정리가 다 돼 있습니다. 지금 현대 기아차가요. 도요타하고 그 충전 방식은 같이 협력해서 똑같이 가고 있지 공유를 하고 않나요?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네. 이게 딱 똑같은 건 아니지 미국 시장에서. 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 CCS1이라는 타입으로 정리가 돼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도요타하고 현대 기아차가 테슬라하고 지금 싸우는 거예요. 싸우고 있는 거죠. 예, 미국 시장이 네. 표준 아닙니까? 네. 근데 말씀드린 대로 CCS1 타입으로 정리가 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테슬라가 여기저기 꼬셔가지고 NACS 방식을 표준화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존에 미국에 진출해 있던 우리나라 도요타 이런 외국 회사들도 여러 개들이 모여서 아니 이건 아닌데 걔네가 주도를 하니까 또 네. 그러니까 굴러 들어온 돌이 있죠. 박힌 돌에다가. 예. 그러니까 우리 박힌 돌이 야 그럼 박힌 거 더 단단히 하자라고 해서 또 동맹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미국 내에서 이 충전 타입에 대한 주도권 싸움이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그게 뭐 장기적으로는 정리는 되겠지만은 지금 현재로서는 몇 가지를 그냥 써야 되고요. 앞에다가 끼고 싶으면 어댑터 끼워서 그 우리가 그대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네. 김필수 교수님, 네. 그런데 이 전기차 하이브리드 차량도 충전 방식이 있잖아요. 이 전기 꽂아야 되는 거. 그거는 이제 독일 플러그인 차들 같은 경우 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입니다, 하이브리드. 그게. 그거는 뭐 화재 가능성 이런 건 마찬가지로 있는 거죠. 있어도요. 이 배터리 용량 자체가 일반 전기차에 비해서 10분의 1뿐이 안 되기 때문에 예, 그만큼 용량이 적어요. 네. 용량이 적다는 얘기는 셀의 개수가 적으니까 이 화재 가능성이 굉장히 적습니다. 네. 왜? 적으면 적을수록 이 화재 가능성이 적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 게 하이브리드 들어가 있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 네. 이게 비율이 예를 들어서 하이브리드는 20분의 1, 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5분의 1에서 10분의 1. 예. 그리고 1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전기차예요. 네. 비율에 따라서 화재의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볼 수가 있으니까 네. 물론 이제 하이브리드가 복잡하니까 불이 예외일 수는 없어요. 불은 다 납니다. 네. 근데 이제 안정돼 있는 기술은 하이브리드가 가장 안정돼 있고요. 네. 그다음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도 뭐 배터리 용량도 좋고 시스템도 좋고 가격은 전기차에 좀 더 가깝죠. 네. 그리고 전기차는 배터리만 쓰다 보니까 배터리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부각된다 이런 측면이 있으니까 일단 어느 차고 화재는 생긴다. 그러나 안정성에 대한 것들은 아직은 전기차가 가장 불안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4865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중국 수입산 소나타 LPG 차량 3,500km 주행했습니다. 고속 주행하다가 속도를 줄이면 63km, 49km, 43km 구간에서 RPM이 상승했다가 떨어지면서 차가 울컥합니다. 원인이 궁금합니다. 이 차는 지금 택시 이게 뭐냐면은 중국산 소나타가 국내에서 생산 안 하다 보니까 이 택시 기사분들이 소나타 모델을 원하는데 네. 이 단종이 돼 버렸어요 국내에서. 그랬었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 이제 북경현대에서 만드는 전기차를 부활해서 수입해서 역수입하는 겁니다. 네. 지금 그래서 택시에만 공급하는 모델이에요. 예. 근데 아마 구입하자마자 3,500 그 정도 끝인 것 같은데 예. 요거는 뭐냐면은 단계별로 속도에 따라서 툭툭거리는 거거든요 이게요. 네. 예, 튀는 거예요. 예. 이거는 엔진하고 변속기 궁합에 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뭐냐면은 이 RPM이 속도가 떨어질 때 단수도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는 거나 올라가는 거에 대한 것들의 상태에서 이 RPM 붕붕 뜨는 것에 대한 변속기 것이 단수가 이렇게 떨어지고 그렇죠. 떨어질 때 이 엔진의 RPM에 대한 것들을 아마 눈여겨 보셔서 그 부분이 원활한지를 한번 보세요. 옛날에 차 중에서 어떤 메이커들 차들은 이 지금 우리가 일종의 엔진하고 변속기 궁합이라 그러거든요. 네. 요게
딱 맞지가 않는 거예요. 예. 설계가 잘못된 거죠. 네. 그래서 생기는 문제점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되게 되면 센터 들어가셔서 한번 엔진하고 변속 그 시스템 아마 이 원인 찾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또 다른 질문인데요. 네. 얼마 전에 부산 김해공항 진입로에 차 불법 주차하고 저 차주가 해외로 여행 가버린 경우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 차를 견인을 못했단 말이에요. 이게 수소전기차였거든요. 그게 견인은 방식이 다른가요, 수요차가? 아니 그게 왜냐 사륜구동에서 그래요. 네. 사륜구동은 견인차가 앞바퀴나 뒷바퀴만 드는 게 아니라 통으로 네 바퀴를 들어 올려야 되는데 네 바퀴를 다 들어야 된다. 네 바퀴를 들으려면요 사륜구동이니까. 바퀴 양쪽에다가 약간 축이 나와요. 네. 그래야지 끼워서 네 바퀴 올릴 수가 있는데 네. 이 기사가 이 운전자가 차 있죠 이 뭐냐면 보도하고 차도 보도 턱 있죠. 네. 바짝 예, 붙여버려. 경계석에다가 붙여서 차를 대버렸어요. 네. 바퀴를. 네. 그러니까 사륜구동의 견인차를 장치를 못 껴요. 네. 그래서 견인을 못한 거예요. 예. 근데 이거 국민적 분노를 샀지 않습니까? 이것 네. 때문에 사고 좁아가지고 주립에 대한 어려웠는데 결국은 13만 원 과태료뿐이 안 내죠. 예.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그 다른 것도 뭐 걸 수 없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범죄 혐의고. 그러니까 이제 공공에 네. 굉장히 큰 악영향을 끼친 거잖아. 이런 네. 경우에는 그래서 해외 선진국에서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단순하게 아니라 또 양형 기준이 있다 하더라도 공공의 안녕에 영향을 크게 준 사건 이런 네. 것들은 플러스 알파에서 뭔가 준다든지 예. 가중처벌을 한다든지 예. 뭐 이번에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요새 이제 서울시청 앞에 9명 사망 사고 난 것들 같은 경우에도 과실치사로 지금 예.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분노를 사요. 이 5년입니다. 5년 미만. 예. 최대 5년 미만. 예.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써서 국민들이 분노가 좀 있거든요. 예. 100명 죽어도 5년 미만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 지금 공항 입구 쪽에 막았던 이 부분들은 외국 여행 놓고 나가버린 거예요. 아니 국회의원들 말이지 법 제대로 고칠 것들이 너무 세고 셌는데 다른 거 갖고 싸우고만 싸울 때가 계시니까 아닙니다. 싸울 때가 아니라 지금 법 손댈 게 널려 있어서 국민들이 있어요. 아우성이고 지금 이거 아까 전기차 화재 같은 거 들었고 얼마나 많아요. 그나마 제가 어저께 칭찬했어요. 어저께 국회에서 연락 온 칭찬했어요. 제가 이 연락 이런 거 하는 사람이 제일 진짜 그 민생 신경 써서 있죠. 네.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오늘 여러 가지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필수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